안녕하세요. 세명대 법학과의 팔레트 봉사 동아리입니다. 우리 법학과 학우들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한자 교실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목차를 보게 되면은 한자와 한문은 같은가? 그리고 한자의 특성, 그리고 한자의 제자 원리, 그리고 유형별 비중으로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한자와 한문은 같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한자는 중국의 문자입니다. 근데 한문은 중국 언어로서의 문장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가서 대화를 할 때 하게 되면 그때는 한자라고 하기보다는 한문이라고 하는 문장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문은 언어학적 특성으로서 중국 티베트 어족이라고 불리웁니다. 대부분이 그 언어를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수로와 목적어 또는 목적어가 먼저 나오냐, 이제 수로가 먼저 나오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국 티베트어족은 수로가 목적어보다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문장 순서가 다르죠. 그리고 이 한문은 영어나 다른 유럽의 많은 그 언어들처럼 그 수로가 목적어보다 먼저 나오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글은 어떨까요? 아마 그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을지 모릅니다. 아주 예전에는 교과서에 아예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엔 조금 바뀌었어요. 알타이어족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알타이어족이라고 보지는 않으면서 계통적 고리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글은 순서는 중국어와 달리 한문과 달리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로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책을 읽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제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읽는다 책을, 뭐 굳이 말하자면 나 아짜 읽을 독자 책책자 하게 되면 중국에서는 아독 책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나는 책을 읽는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수로보다 먼저 오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자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의 특성은 표의 문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의 뜻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뜻의자를 글씨가 보이죠. 뜻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말은 표음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얘기죠. 지금은 훈민정음 제정 당시보다 내자가 줄어서 24자입니다. 우리 한글의 자음 모음이. 하지만 훈민정음 제정 당시는 28자 썼는데 그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보게 되면은 세상에 우리 그러니까 훈민정음으로서 표시될 수 없는 소리는 없다. 지금 뭐 태풍이 불어오는 소리, 학이 우는 소리까지 그렇게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말 한글 그 표음 문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자의 제자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는 크게 제자 원리를 유형별로 나누게 되면은 상형, 지사, 회의, 형성, 그리고 전주, 가차 이렇게 6가지의 유형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상형 문자라고 할 때 상형은 말 그대로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나릴 뭐 이렇게 할 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지사라고 하는 거는 점이나 선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부호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 문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 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숲을 임하게 되면 나무 목자가 2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목자가 2개 있으니까 이제 나무가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수풀이다. 그런 뜻으로 해서 회의 문자. 그 뜻이 모여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는 형성 문자인데, 이것은 아주 예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성 문자라고 하는 뜻, 즉, 훈을 나타내는 글자와 소리, 음을 나타내는 글자가 합하여 만든
새로운 글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물을 문자를 보죠. 물을 문자를 보게 되면은 네, 문자에다가 입구자가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문은 소리를 가리킵니다. 즉 음을 가리키고 거기다 입구는 우리가 이제 묻는다고 할 때는 입으로 묻게 되죠. 바로 그 입으로 묻는다고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그런 입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과 음을 나타내는 글자가 합쳐가지고 만든 새로운 글자를 물을 문자라고 하게 되죠. 형성 문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보게 되면은 그 평가하는 경우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만은 형성 문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전체가 5만 여자가 넘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 이제 한자 자격 검정 능력 시험 보게 되게 되면은 뭐 1급 같은 경우에는 한 3,500자, 뭐 특급은 한 5,000자 정도를 이렇게 알게 돼야 한다고 보는데 형성 문자가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어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더 알아갈 수 있는 한자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주 문자라고 하는 건 많지는 않은데 뭐 이제 어떤 글자가 뭐 새로운 의미로도 추가로 사용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할 때 하는 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때론 즐길 낙도 되고 낙천적이라고 할 때 쓰죠. 또한 좋아할 요라고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산요수라고 할 때 바로 이 음악 악자가 이렇게 쓰이면서 그렇게 발음은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많지는 않습니다. 전주 문자는. 그리고 근데 가차 문자는 원래의 뜻과 상관없이 음만 빌어서 쓰게 되는 글자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아세아라 그러죠. 또 미국, 아메리카를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디아를 인도, 그리고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한자를 이렇게 표시해 두는데 사실은 원래의 그 단어의 뜻과는 직접 상관은 없어요. 미국 할 때도 이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인데 꼭 아름답냐 그거는 생각이 나름이죠. 또 더욱이 일본에서는 미국이라고 쓰지만 그 미자는 일본에서는 쌀 미자를 쓰고 있습니다. 가차무자는 뭐 그다지 관심을 둘 필요는 없는 그러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형별 비중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형별 비중을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성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한자가 많다고 기를 죽지 말고 차근차근 이렇게 한자를 배워 나가다 보게 되면은 내가 전에 배웠던 글자 두 개가 합쳐가지고 새로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어려울지 몰라도 좀 지나게 되면은 한자가 조금 이제 가속화돼서 이렇게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법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법률을 할 때 한자를 알게 되면은 훨씬 이해도가 높다고 하는 의미에서 한자 익혀서 법률 이해를 높이자. 그런 뜻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편하게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